그러니까 효율성의 기준도 다르고 시간의 기준도 많이 다를 것 같아요. 네. 그 효율성, 저 개인적으로는 이 학생들이 어떤 공부를 하냐, 내신 공부를 하느냐, 수능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말씀하신 대로 기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부분에 맞춰서 학생들에게 그러면 그런 질문을 사실은 저희들이 제일 많이 받죠. 학생들한테 질문. 도대체 이 어려운 문제를 내가 몇 분간 고민해야 됩니까? 얼마나 고민을 해야 됩니까? 그럼 이제 그게 사실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. 왜냐하면 학생의 성적 아니면 그 학생의 성향, 가장 중요한 게 성향이거든요. 이 학생은 오랫동안 고민하면 풀어낼 수 있는 학생이야. 한번 해봐 그러면. 이렇게 얘기를 너 한번 고민을 해봐. 뭐 이틀이고 3일이고 해봐.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어떤 학생은 이 학생은 스타일이 이걸 고민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학생이 아니야. 그럼 너는 한 20분만 해. 20분 이후에는 둘 중에 하나를 해. 그냥 해설을 보고 외우든지 아니면 다른 문제를 풀어. 그리고 내일 해. 내일 다시 풀어봐. 내일 보면 또 달라질 수가 있어.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한 3번 정도 해보고 안 되면 그냥 해설 보고 외워. 네, 뭐 라는 식으로 이제 학생에 따라서 그거는 좀 다 달라질 것 같아요. 네. 초두에 얘기했듯이 우리 아이는 누구를 위해 책상에 앉아 있습니까 하는 부분인데 부모를 위한, 엄마를 위한 생계형 공부다. 이게 이제 초등학교, 뭐 중학교 저학년 정도까지 하다가 결국은 나를 위한 공부 쪽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저기 그 전환하는 그 과정에서 갈등이 굉장히 좀 심하게 표출이 되고 심지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가기도 해요. 어떻게 하면 부모를 위해서 내가 여기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이의 생존형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아이를 위한 공부, 나를 위한 공부가 될 수 있는 그 방향, 그 지도법 하면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요? 그 학생들과 이 얘기를 하다 보면 가장 엄마 부모님하고의 벽이 느껴지는 게 사실 부모님은 나는 애에 대해 공부에 스트레스 안 줬다. 100분이 오시면 99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. 나는 나같이 공부에 스트레스 안 준 엄마가 어딨냐. 공부하라는 소리 해본 적도 없고 나는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시지만 다 똑같은 얘기 하세요. 그리고 한 분 정도만 난 솔직히 애 닥달했다. 사실이다. 인정하세요. 그렇게. 근데 그 99분의 어머니들이 그러면 진짜로 안 했느냐? 본인은 안 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런데 애들은 그거를 느끼거든요. 애들은 공부 엄청나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말투나 표정이나 뭐 행동 방식 이런 걸 보면 그 분위기상에서 애들은 느끼는 거니까. 근데 어찌 됐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애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고 하니까 엄마하고 이렇게 얘기를 잘 해봐라. 그러면은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하는 말이 그렇게 해서 엄마랑 약속을 하면 그렇게 해서 내가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면 그 다음에 오는 거는 더 큰 게 온대요. 그러니까 이거를 이 딜을 해서 이거를 하면 엄마 이거를 줘라고 얘기를 해갖고 그럼 약속을 해갖고 하잖아요. 그러면은 내가 한 거에 대한 상이 확실해야 되는데 상은 없이 거봐 너 할 수 있잖아. 그렇죠.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. 거봐 너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안 한 거잖아. 그리고 이제 더 큰 게 온대요. 상은 없이. 그러니까 결국 내가 그거를 하면 더 큰 게 떨어지는데 내가 왜 하냐 이거죠. 나 못해 엄마라고 얘기를 해야 내가 편한데. 그렇게는 또 못하죠. 예. 엄마의 기대감도 있고. 그러다 보니 애들이 힘든 거예요. 그럼 이게 지금 누구를 위한 공부냐 이거죠. 그러니까 제 생각은 상이 확실해야 된다. 그래 이게 나한테 유리한 거네? 내가 좋은 거네? 왜 우리가 강아지도 개도 훈련시킬 때 뭐 줄 때 항상 간식을 주잖아요. 하다못해 개도 간식을 주는데 사람을 뭘 시켜놓고 그걸 안 하면 그러면은 그게 말이 되냐?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우리가 그렇잖아요. 초안지에서도 항우와 유방 중에서 항우가 졌던 가장 큰 이유가 성과를 올린 장수에게 보상을 안 해주니까. 유방은 확실하게 보상을 해주는데 너 거기서 왕해 이렇게 확실히 보상을 해주는데 항우는 그 왕자리를 줘야 되는데 그 옥새를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 옥새를 만지작거리다 목새가 다 달아버렸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우유부단했다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 남학생들을 다룰 때는 상과 벌을 확실하게 너 이거 하면 반드시 내가 이거 해줄게 라고 해서 그 약속을 지켜줘야 애가 그래? 정말로 주네? 그럼 나 할게 엄마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어느 순간에 엄마가 이제 약속으로는 그냥 이거 해줄게 했는데 그럴 땐 해냈더니 일단 그럼 요거 하나 더 해봐 너 이거 할 수 있잖아 요거 하나 더 해봐 그리고 안 해준단 말이에요. 한두 번은 애가 진짜지 해줄 거지 하고 또 했어. 그런데 또 안 해줘. 이러면 애들은 엄마에 대한 신뢰가 이제 확 무너져 버리고 엄마는 약속을 안 지켜.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엄마하고는 어떤 거래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. 엄마 어차피 뭐 얘기도 하기 싫은 거죠. 애들 입장에서는 약속 안 지킬 건데 뭐 엄마 말을 어떻게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신뢰. 그러다 보면은 날 위해서 내가 이걸 하면 내가 득이 있구나라는 걸 학생이 느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. 뭐 수학 공부할 때 뭐 내신 수학이든 수능 수학이든 예를 들어서 뭐 3등급이다. 자 그러면 엄마랑 약속을 하자. 너 다음 학기까지 2등급 올릴 수 있겠니? 해볼게요. 2등급 올랐어요. 되잖아. 그럼 너 다음 학기는 그럼 1등급도 갈 수 있겠네? 보상은 없고 그다음 기준만 바뀌는 거죠. 그렇죠. 1등급을 했어요. 야 너 1등급도 할 수 있는데 왜 전교권 안에는 못 들어가? 그래서 부모의 끊임없는 욕심과 그리고 중요한 건 레퍼런스 그 기준의 변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아이는 끊임없이 맞춰져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보상은 없고 자 그래서 결국은 가장 그러한 부분 것의 갈등이 심화되는 시기가 고등학교 이제 올라오면은 겪게 되고 그리고 아까 이제 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이 100명 중에 99명의 학부모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은 공부를 나는 많이 안 시켰다.